이것은 방송이 아닙니다. 이 채널에는 주권 방송의 내부 전략 토론 내용이 거의 무삭제로 올라갑니다. 말 그대로 회의 내용이니 궁금하신 분들만 들으세요. 자, 두 번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시네? 네, 시정연설. 시정연설. 취임 첫 시정연설. 근데 그건 그냥 가겠다고 통보하면 하는 건가? 대통령이? 그거를 뭐 막을 수는 있겠죠. 국회 출입을. 왜? 그 경위들 배치해가지고 막으면 되잖아요. 대통령 시정연설. 대통령이 시정연설 한다는데 그걸 막는 사례가. 근데 그거 아니, 다 모여야 되잖아. 여당이 난리 나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 모여야 되잖아, 그러니까 의원들이. 근데 지금 국회 회기 기간이라 당연히 모이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러니까 전체 회의는 원래 계획이 없을 수도 있지. 근데 어쨌든 이번에 추경안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인선 관련해서도 얘기를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지. 아 근데 취임 진짜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뭐 국무회의가 연 적이 있나요 지금? 없죠. 못한다 그랬지. 뭐 장관이 이렇게 안 돼. NSC 회의 해도 이상한 이게 문재인 정부인지 박근혜 정부인지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시정연설은 국회법 제 84조에 따라 가지고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게 돼 있네요. 아 원래 듣게 돼 있는 거구나. 네네. 근데 예산안은 지금 추경 예산은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는 건데 이게 대통령이 하는 건지 아니면 총리가 하는 건지 이건 잘 모르겠네. 그건 뭐 선택은 되는 거고. 그래서 87년 6월 항쟁 이후에 최초로 이제 대통령을 불러내 가지고 시정연설을 했네요. 88년도에 노태우가 맨 먼저 했고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도 했고. 네. 박근혜는 안 했을 거예요. 박근혜도 했지. 박근혜도 했어요. 박근혜도 했어? 그럼. 네. 이게 필수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대통령도 할 수 있다는 정도.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야당들을 설득하는 거지. 그렇죠.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 경우에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시정연설을 하는 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돼? 주목된다. 이례적이다. 뭐 어쨌든 다 이례적이니까 지금 정부의 기조에 부합한다.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시정연설을 계속 할 수도 있을 것 같죠. 내가 볼 때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설득력이 있으니까. 그렇지. 진정성으로 승부해야지. 지금까지 관행이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맨 처음에는 시정연설을 하고 그럼 그 다음부터는 국무총리가 대독을 하는 게 관행이었대요. 네. 근데 계속 직접 할 것 같지 않아? 아마 그렇겠죠. 근데 그 추경이 한 11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 근데 주로 이제 그 일자리 관련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한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딴지걸 대. 왜? 아니 뭐 전망도 없이 이렇게 네. 준비도 없이 조사도 없이 이렇게 하냐. 근데 이렇게 그거 하는데. 딴지 거는 애들이 예전에 4대강 좋다고 찬성하고 이런 애들 아니야? 그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사드 1조 달라는 거잖아 지금. 사드 1조 왜 없냐? 그러니까 그거는 득득 받자 하는 놈들이 11조 가지고 지금 시비를 건단 말이야. 근데 그거보다도 어쨌든 국무위원 후보자들 발목 잡기가 이게 도를 넘어섰네. 그지? 내가 고향에 갔다 왔단 말이야. 근데 거기 분위기도 고향이 어딘데요? 고향 안동. 고향이라고 들었어요. 고향. 고양시는 저기 최성 고향에 갔다 안동에 갔다 왔는데 우리 형들의 대부분 입장이 최소한 6개월은 봐줘야지 밀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 다음에 뭘 하든 뭘 해야지. 문재인 정부를. 네. 6개월 동안 이렇게 밀어주고. 그게 정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야 경북에서도 정서가 그러네요. 아니 근데 원래 이제 야당의 역할이 정부 여당을 견제하는 게 기본 역할인 거고 후보자들 그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는 건 야당의 역할이 맞죠. 뭐 제대로 검증하면 좋지. 네. 근데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제일 황당했던 얘기는 그거예요. 그 국민의당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철회하면 그러면 김희수 헌재 소장을 찬성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검증을 한 결과 괜찮은 사람이면 찬성이고 안 괜찮은 사람이면 반대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자가 있으면 하지 말자고 그래야지. 근데 기준이 도대체 뭐야? 이 사람 떨어주면은 찬성해주고 이 사람 하면은 반대하고 이게 뭐 기준이 뭐 거래하자는 거예요? 거래. 국민의당은 정말 안 되겠다.
아니, 물건 끼워 팔기도 아니고 뭐. 호남 민심이 지금 장난 아닐 거라. 아 근데 강경화를 왜 이렇게 국민의당은 싫어하지? 그냥 정치적 논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상황을 보면. 아니 무슨 이해관계가 절실한가? 저는 이해관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강경화 후보가 사실 미국에 대한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고 이전 이제 외교부 장관하고 큰 뭐 별 없는 것 차이가 같은데 없이. 일본에 대한 입장은 좀 강경하잖아요. 그렇지. 직접 저기 네. 가고. 그러니까 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이 친일 세력들한테는 매우 적인 거죠. 공공의 적인. 그 자유당은 내가 이해가 돼. 네. 반대하는 거는 네. 그 걔네들 이제 다 일본에 목매이는 사람들인데 국민의당은 왜 그럴까? 이번에 커밍아웃 하는 거 아니에요? 딱 해보면 그렇게 된다. 아니, 독립운동가 집안도 많고 그런다. 뭐 집안이 독립운동가 집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냥 그 김구 선생님 자제분이 지금 뭐 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그 예전에 지금 보훈처장도 했는데 자제분 자손 네. 손자 뭐 이렇게 예전에 저기 보훈처장 김양인가 하다가 또 군납비리 이런 걸로 처벌됐지. 뭐 아무튼 독립운동가 후손이라고 해서 뭐 다 자주 독립 의식을 가지고 아니 있는 건 그냥 아니고. 이게 국민의당 같은 자유당은 어쨌든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 같고 그렇죠. 친일의 신념을 가지고 신념은 아니고 친일의 신념 아니야? 자기 요구를 가지고 하는 거고. 친일의 하여튼 그 본색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적 요구를 탐하는 거에 신념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러네. 미안해. 근데 국민의당은 그냥 캐스팅 보터 역할을 더 선명하게 부각시키려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저는 그냥 정치적인 이 협잡을 하다가 탈로나 버린 것 같거든요. 실언이지 실언.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동철 지금 원내대표지. 국민의당. 어떻게 저거를 뭐 뭐냐 카메라 있는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저 보면 평소에는 아마 국민의당 내부적으로 어떤 얘기를 오고 갈까. 아 진짜 걱정스러운 정당인 거죠.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 발언을 했죠. 그 발언을 했다가 논란이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또 해명을 했다가 아니 이게 난 청문회를 거치면서 지금 앞으로도 뭐 계속 남아 있지만 청문회를 거치면서 야당의 수준이 저 정도 저질이었다는 게 더 부각되는 과정이었더라고. 너무 충격적이야 근데 안철수가 새정치한다 그래서 만든 게 국민의당이잖아요. 새정치의 결과가 이게 새정치입니까? 강경화 빼주면 김희수 줄게. 뭐 그런 양아치 같은 거 아니지 양아치. 지금 정당 지지도 11일 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 있잖아요. 거기서 그 정기 조사한 결과가 있어요. 정당 지지도를 11일이니까 지금 완전 따끈따끈한. 어제 오네. 더불어민주당. 야,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더불어민주당 53.7%. 우와. 이거 그냥 압도적이고요. 자유한국당 8.8%. 2위가 자유한국당인데 8.8%예요. 야, 자유당이 그래도 2위야. 네. 야. 정의당이 7.7%. 정의당 이제 3등 됐어요, 3등. 원내제 3당이네 완전. 천하 3분 지게. 네. 성공했네. 근데 이게 3분 지게 맞아? 바른당이 뭐야 근데? 국민의당이 6.7%, 4위. 바른정당 5.0%, 5위. 야. 그러니까 이게 2위부터는 10%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국민의당의 저 지지율은 어디서 나올까? 글쎄요. 호남에서 안 나올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안랩 연구소 직원들 VC 사용자들. 그리고 저기 서울대 의대 쪽에 저기 안철수 부인 교수님 친구분들. 네. 그러니까 호남이 완전히 국민의당을 저렇게 본다는 것 같거든. 광주 전라 지역,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더민주당이 77.8%,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5.4%. 야 거의 그대로네. 5.4%면 5.4%면은 평균도 거의 안 나온 거예요. 자유한국당 수준 아니에요? 5.4%면. 그렇죠. 그러니까 호남 지역에서 국민의당이 평균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망한 거예요. 야, 이게 광주 민심이 버렸네. 국민의당을. 어떻게 진짜 총선 때까지만 해도 광주 민심이 국민의당을 선택해 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아니지, 잘 봐야죠. 선택이 아니지. 네, 그거는 이제 버린 것도 아니고 버린다는 거는 언제 한번 취해야지 버리는 거죠. 가진 적도 없어요. 지지한 적도 없다고. 그냥 발목을 잡아놓은 거잖아. 안철수의 발목을. 그렇지. 네. 와, 호남 민중들은 정말 과학적이야. 그래서 망했어 지금. 미래를 내다보고. 큰일 났어. 아니 이거를 왜 민심을 모르고 이렇게 버티고 있을까 말이야. 야당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더민주당의 반도 안 되네요.
정말 심란하다. 이게 진짜 혁명 중이다, 그지? 촛불 혁명 중이야. 중이죠. 네. 이런 경우는 없었잖아.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 추세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프랑스도 그렇다며. 네, 프랑스가 지금 응. 그 이번에 마크롱. 대통령이 마크롱이 그 앙마르슈 뭐 그런 이제 당을 그렇지. 신생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중도 정당을 표방하면서 딱 나왔는데 사회당 공화당 이 양당 체제였잖아요. 원래 거기도 싹 망해버렸잖아요. 거기 다 망하고 대통령이 뜬금없는 신생 정당 출신이 대통령이 뿅 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총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생 정당이라 뭐 의원도 거의 없었을 거 아니에요. 총선을 했는데 1차 투표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출구조사 결과 거의 압승이 70 몇 프로 나왔대? 득골보다 더 높은 역대 최대 지지율. 와, 이건 진짜 거기도 혁명이야. 민심의 혁명인데 그거 마크롱을 도구로 혁명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마크롱의 그 정책 자체는 별거 없거든요. 그냥 신자유주의 아니야? 예, 그냥 짜집기 해가지고 공화당 사회당 짜집기 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하자는 이런 건데 국민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마크롱의 정책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양당 체제 자체 있잖아요. 그렇지. 이 체제 자체를 허물어 버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도 그러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양당 체제를 허무는 방식이 어느 한쪽 당은 그냥 몰빵으로. 아니 근데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색채를 개혁하려는 노력은 있었잖아요. 그렇더라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구세력 세체들이 빠져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간 거니까. 그런 거 있네. 그런 거 있지. 아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원래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임명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임명장 주면 되잖아. 조윤선 같이처럼. 근데 김인수 소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된다고. 좀 다른 경우긴 한데 장관 후보자들한테 임명장을 빨리 줘서 그냥 업무를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그러면 좋긴 하겠는데 그러면 이제 김인수 헌재 소장이 낙마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니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사람 바꿔? 아니 임명을 안 하고 제가 볼 때는 일단 버티기. 계속 야당과 협상과 대화를 통해서 야당을 설득해 보겠다. 이 명분으로 계속 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야? 야당은? 야당은 철회하라고 하는데 그냥 정부에서는 계속 그러지 말고 도와달라. 계속 읍소 작전으로 나가는 거죠. 대국민 호소도 하고 막 야당도 만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당한테 문자 폭탄이 떨어지겠지. 네, 여론은 이건 야당들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판이에요. 근데 그런 판을 생각하고 있을 거라. 그게 정부 입장에서는 제일 효과적인 작전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와대가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그건 모르죠. 제가 청와대 쪽에 라인이 없어가지고. 나는 만약에 청와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패착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아니 기본은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이 상황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또 지속된다는 거고 한민구 국방장관이 또 지속된다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야당 입장에서는 이게 죽는 수일 수 있는데 외세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제일 좋은 수거든. 영원하라. 네, 자유한국당은 네, 어차피 작살난 건데 친일 장관이나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친일파라는 증거는 없죠. 그러니까 친일적 정책을 추진하던 그런 장관들이나 아니면 친미 이 장관들의 임기가 하루라도 더 지속된다는 게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이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임명하라. 빨리 임명 강행해야 되지 않나. 아니 그 야당들이 청문 보고서 채택을 안 해주는데도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청문 보고서 채택하지 않는 이유가 사유에 대해서 국민의당 발언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뭐 강경화 넣어주면은 김인수 빼주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는 게 딜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청문 보고서를 이미 채택이 된 거다라고 선언을 하고 임명 강행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식의 거래에는 응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야당이 그냥 단순한 게 자신의 정치적 존재감을 확인시켜주는 방법으로 지금 채택 보고서를 안 해주는 거기 때문에 임명을 강행해도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네. 국익을 봤을 때 그런 거야? 때. 야, 근데 그거 협치를 깨자는 건데. 그러니까 사기꾼하고 협치할 수 없는 거죠. 원래 세계관이 다르긴 해, 그지? 자유당이랑. 정상적인 정치인하고는 협치를 해야 되는데, 하니까 지금 하는 게 이 사기꾼 아니냐 이게. 아니 그 밥 먹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거부하네. 자유당.
아 그래요? 아 식사를 거부했어요? 단식 투쟁 중인가? 같이 밥 먹자고 그랬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자유당은 대화를 거부한. 자력으로 점점 망해가고 있어. 망주의 길로 가는 것 같고. 근데 이런 정도에서 근데 협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할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쟤네들은 청산 대상이다, 적폐다. 그렇죠. 쟤네들하고 협치를 무슨 협치냐 이런 얘기를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문재인 정부 자체는 근데 계속 야당하고 협치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강행을 할까? 강행을 하라고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정치로 보면은 강행을 하지 않더라도 손해 볼 건 없는 거네. 그렇죠. 정치적으로는. 네. 그렇죠. 근데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네. 그건 고민이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문재인 정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는 아니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한테 뭐라 그래? 지금 뭐한 짓이냐? 정치가 장사냐? 이 양아치들아. 이 양아치. 저는 양아치란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판사님. 그거 좋다. 야 이 양아치 새끼들아. 정치가 장난이냐? 그리고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럴 줄 알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왔을 수 있거든. 그 맞죠. 그 몰밀거리 하고 맨날 그 있잖아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막 싸우는 척하다가 끝나고 나면 밤에 여의도 술집에서 그렇지, 둘이 뒤풀이하고. 만나가지고 또 화해하고. 맞아. 정치가 완전. 정치가 그건데 말이야. 왜 정상적으로 하려고 그러냐고 이렇게 문화를 지금 못 받아들이는 거지. 그럼 그런 정치인들을 싹 다 이제 퇴출시키는. 뭐 방법이 있을까? 총선 말고 없어? 진짜? 국회 예산. 누가 해 해산을? 국회 예산 촛불이 하죠. 누가 하긴 누가 해. 아니, 법적으로 해산 뭔가 있을 걸 조건이. 법적으로 법인에 촛불이 있어요. 자유당, 국민의당 이 두 당만 어쨌든 바른당은 뭐 존재감이 없고 국민의당하고 국민의당이 더 얄미운 것 같긴 해. 자유당하고 국민의당을 한꺼번에 지금 우리가 회초리를 들어서 좀 패야 되겠네. 국민들이. 지금 국회 해산을 하고 총선 다시 하면 진짜 압승. 장난 아니겠다. 아마 개헌 저지선도 돌파될 것 같아요. 조기청산 우리 주장할까? 조기청산하자. 근데 안타깝게도 말이죠. 현행 헌법상 국회 해산권은 없대요. 전면 나가놨어. 삭제가 돼가지고 아예 없대요. 아니 그 87년 이전에는 네, 있었죠. 박정희가 막 해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행정부 저희가 있었는데 유월항쟁 이후에 이제 헌법 개헌하면서 그 얘기 뺀 것 같아 그 권한을.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국회의원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근데 그런 여론은 필요할 것 같다. 지금 국민들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이 국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사퇴하고 다시 선거하자 이런 주장을 우리가 해도 좋을 것 같아. 국회의원 탄핵 법안을 빨리 발의해가지고 그걸 통과시킨 다음에 국회의원 탄핵? 네. 국민 소환제 이런 거. 소환. 그럼 헌법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헌법 개정상이. 차례대로 다. 야 이번에 어차피 그 문재인 정부가 개헌 개헌, 얘기했잖아요. 지자체 선거 때 같이 하자 그랬나요? 6월에. 이번 개헌에 그거 넣어야겠다. 국회 해산, 그치, 국회 국민 소환제, 탄핵, 국민 소환, 국민 소환제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개헌을 해야지. 대통령제를 강화, 그래서 더 강화를 하는 4년 중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의 개혁 권한을 더 강화하는. 4년 중임은 사실 근데 대통령제를 강화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아니 이 개혁을 더 지속시킬 수 있는 그렇죠. 좋은 방법이긴 하죠. 좋다. 지속 가능한 개혁. 아우 좋아. 우리 그것도 한번 밀어볼까? 지속 가능한 개혁. 아무튼 헌법을 국회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국민들 호응 많이 해줄 것 같아요. 맞아. 그 이제 소원제하고 그다음에 그 뭐냐 해상권, 당 지지 뭐냐 그게 그 정당 지지 무슨 비례 후보, 정당 명부제, 독일식 명부제 뭐 하여튼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영토 조항도 손 좀 봐야지. 통일시대를 얘기하면서 주제가 지금 이제 점점 산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뭐 대한민국의 영토를 포기한다. 대한민국 영토 어떻게 하실라고? 아니 그건 더 고민해 봅시다. 우리 민족으로 해야지. 대한민국의 영토를 미국에게 헌납한다. 봉헌한다. 자, 그래서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당과 국민의당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우리가 공격을 하지? 자유당 이 양아치 욕을 할 수도 없고. 뭐 하죠 뭐.
국민들도 문자로 다 요구하는데 우리 논리를 줘야 되는구나. 그렇지.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튼 자유당하고 국민의당의 이 발목 잡기가 5년 내내 될 것 같지, 그지? 이런 구조로 그대로 가면. 그렇죠. 그래서 초반에 손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어쨌든 국민들하고 어떻게 손을 볼 것인가 연구를 좀 해보자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아니 기본은 그 지방선거 때 어. 이러다가 작살 난다. 지방선거 때 한번 혼쭐을 내야 되는구나. 지방선거 때는 아직도 반년이나 남았어요. 아니 반년이 뭐야 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가 볼 때는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는 거야 그냥 올해 내내 지방선거까지 전까지는 그 방향으로 합시다. 네. 끝.